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1월 3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2시 반에 이재명 또 재판받으러 법원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 재판인데 지금 대장동 재판은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 말의 핵심은 그 428억 원입니다. 428억 원. 천하동인 1호 지분, 지분 중에서 428억 원이 지금은 김만배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이재명 거다. 그래서 대선 자금 저수지 428억 원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저번에 대장동을 기소를 할 때 이것을 혐의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공소장에 428억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 중이라도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문제고 또 나중에라도 새로운 이 428억 원이 이재명 거라는 것 이렇게 드러나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이런 걸로 또 바꿀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대장동 사건이 안 들켰으면은 이재명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이재명이 가져갔겠죠. 그리고 대선 때 써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는 바람에 이 428억 원이 원래 이재명 거라는 검찰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만배가 그 이재명 거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초기에 김만배는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나왔죠.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지분 거분거 이런 그 녹취록에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만배는 그걸 서둘러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신앙님 그 허위 인터뷰에 나오는 그 신앙님과 이것을 어떻게 차단을 할지 그 내용을 모의를 했다. 그리고 신앙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황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이틀 동안 지금 들었는데 그제 제가 조간 딱풀 시간에 첫 주제로 서울신문 기사를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단독 기사였는데 그 단독 기사 내용은 이거였죠. 신앙님 김만배에게 메신저 타격 문자. 자,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저께 그리고 오늘 죄송합니다. 그저께가 아니고 어제입니다. 어제 조간 딱풀 시간에 그리고 또 오늘 조간 딱풀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어제 그 서울신문 그 단독 기사가 신앙님 김만배에게 메신저 타격 문자 이거였죠. 그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때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 본인의 녹취록, 정영학 그 녹취록을 하나 검찰에도 제출을 하고 또 이 언론에도 이게 다 들어갔죠.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이재명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불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니까 그때 신앙님이 2021년 10월 10일 김만배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정영학 문제에 관련해서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타격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계속 아니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보다는 메신저, 그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을 공격을 해라. 그러면은 이 메신저의 신빙성이 흐려져서 메시지가 효과를 발휘 못한다. 이게 본인이 언론 노조 출신이고 언론인 출신이니까는 같은 이제 한국일보 계열사 후배에게 그렇게 충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김만배가 그 문자 메시지 이틀 후에 10월 14일 날 이런 한 일간지와 최초로 인터뷰를 합니다. 김만배가 최초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일간지는 잠시 후에 제가 어떤 신문인지 말씀을 드리죠. 일간지가 최초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김만배가 정영학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하죠.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정영학이 옛날부터 사업마다 동업자들을 감방에 보냈다. 주주끼리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투며 허위 과장 발언한 걸 녹음한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영학은 나쁜 놈, 허풍쟁이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몰면서 그 녹취록의 신빙성을
줄이는 것이죠. 그 녹취록은 이재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검찰이 자기를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그 또 하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오후에 문화일보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이겁니다. 김만배 본인 인터뷰 보여주면서 정영학 흔들어라 지시, 그리고 검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 내용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영학은 거짓말장이고 허풍쟁이니까 이것을 믿으면 안 된다. 정영학이 이재명과 연결시킨 그 녹취록 내용을 믿으면 안 된다. 이 기사를 본인이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일종의 기획 인터뷰입니다. 기획 인터뷰를 하고 이게 좀 그 가짜니까, 가짜가 섞여 있으니까는 기획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대장동 업자들에게 그 기사 그 내용을 흔들어서 보여주면서, 자, 이거 봐라. 내가 이런 식으로 이 장치를 해놨으니까, 언론 인터뷰를 해서 내가 언론계에 인맥이 많아서 언론 인터뷰를 해서 장치를 해놨으니까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너희들도 대장동 업자, 너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정영학을 흔들어라.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 정영학의 나쁜 사람, 아주 거짓말쟁이로 매도를 해야지 그 녹취록 안에 있는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대장동 업자들에게서부터 그 검찰이 진술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계 인맥을 총동원한 그런 흔적도 있고, 제3의 또 언론인도 지금 여기에 연루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학님, 김만배 외에 이 기사를 정영학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실어준 이 언론사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제3의 언론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가담 요구, 순수성이 아니고 그냥 쏘가시 인터뷰한 게 아니고 뭔가 기획 인터뷰를 해서 이게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일종의 대선 공작의 한 가지죠. 거기에 제3의 언론인이 참여했는지도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이죠. 그래서 문화일보 기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죠. 대장동 개발 업자들로부터 이 진술을 하나 확보를 했는데, 김만배 씨가 2021년 10월 본인 언론 인터뷰를 제시를 하면서, 본인 언론 인터뷰 나중에 보여드리죠. 나처럼 정영학 회계사를 흔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당시 정영학 녹취록에 언급된 내용 이겁니다. 천하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428억 원, 천하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이재명, 이 이야기가 그때 화제가 됐었죠. 이렇게 나온 내용을 부인을 하라. 대장동 업자들이 전부 다 아니야, 428억 그거 이재명 거 아니야, 이재명은 우리와 상관없어, 이재명은 오히려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이 인터뷰, 김만배가 한 이 인터뷰가 김만배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김 씨와 김만배와 친분이 있는 다른 언론인이 연관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신학님과 논의를 통해서 이 인터뷰가 이루어진 거죠. 신학님이 메시지가 아니고 메신저를 흔들어라. 그러니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해라. 그래서 정영학을, 그때까지는 정영학은 그러니까 김만배는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 구속영장, 김만배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12일 신학님과 김만배가 이거 메신저를 흔들어야 된다고 한 것은 영장이 청구된 날입니다. 2021년 10월 12일은 영장이 청구된 날이고, 10월 14일은 그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영장이 청구된 날 신학님이 김만배에게 정영학을 흔들어라 이야기를 했고, 14일 날 그날 당일 서둘러서 김만배가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의 언론 인맥이 없으면 그렇게는 안 되죠. 그리고 또 문화일보 취재에 의하면은 이 대장동 개발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뭐냐면 2021년 10월 김만배 씨가 본인이 A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정영학 회계사의 신빙성을 흔들어라.
누구한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언론에 인터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영학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당시 그 A사 언론 인터뷰에서 그 신문사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공격을 하면서 정 회계사는 동업자 사이의 저승사자이고 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다 감방에 보냈다. 이렇게 그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을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김만배는 그 인터뷰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이재명으로 지칭되죠. 그분 것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만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를 봐주려고 했으면은 단순하게 민영 개발을 하게 해서 떼돈 벌도록 하고 진짜 뇌물을 받으면 되지 왜 어렵게 민간 합동 개발을 했겠나. 이재명 시장뿐 아니라 첫건인 정진상, 김용도 한번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다 푸대려라. 대전동업자에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거 거짓말들입니다. 정진상, 김용과 접촉하는 거 여러 차례 정황들이 나왔고, 이재명과도 개별적으로 식사도 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민영 개발을 하게 해서 떼돈 벌도록, 이것은 이재명의 논리입니다. 그대로 다 짜 맞춰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게 어떤 기사냐 하면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찾아보니까는 이 기사는 바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2021년 10월 14일자 중앙일보 기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단독 김만배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다. 동업자를 감방에 많이 보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이 아주 장문의 기사입니다. 1문 1답까지 김만배와 1문 1답까지 다 하고 김만배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날이죠. 자, 기사 내용이 앞에 이렇게 됩니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하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100억 원대 배임과 55억 원 횡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700억 원 뇌물 공여 약속과 5억 원 뇌물 공여, 각상도 무소속 위원에 대한 50억 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자, 이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12일.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님이 김만배에게 문자를 보낸 그날이죠. 김만배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자, 그런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만배 씨는 구속영장 청구 당일인 12일 밤 신앙님이 문자 보낸 그날입니다. 중앙일보와 만나서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배임, 횡령, 뇌물 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다. 검찰이 이 객관적인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한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주주끼리 이익을 놓고 다투며 허위 가장 발언을 한 걸 녹음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만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김만배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아주 길게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는 날이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그 시간이죠. 그리고 특히 정 회계사를 겨냥해 이 기사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다. 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 이렇게 맹비난하는 이런 일종의 기획 인터뷰를 중앙일보에서 그때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문화일보 오늘 기사로 돌아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해당 인터뷰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중앙일보 인터뷰가 김만배와 신앙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의심을 하고 있고, 수사팀은 해당 인터뷰 직전에 신앙님이 김만배에게 메신저를 쳐야 한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도 지금 확보를 했죠. 특히 해당 인터뷰 진행과 관련해서 신앙님 외에 김만배와 친분이 두터운 언론인이 또 연관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 중앙일보 인터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히 신속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중에 이렇게 장문의 인터뷰가 실릴 수 있었느냐는 그런 의심을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언론인이
이런 공작, 일종의 공작에 개입됐을 가능성을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김만배는 이재명과 대장동을 분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언론사를 동원한 흔적을 검찰이 캐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는 바로 다름 아닌 김만배와 신앙님이 몸담았던 한국일보입니다. 자, 문화일보 기사, 지금 오늘 기사에 따르면 수사팀은 2021년 9월에는 또 다른 B 언론사, 조금 전에 A 언론사를 지칭한 것은 제가 소개해드린 중앙일보고, 또 다른 B 언론사가 진행한 이성문, 기억나실 겁니다. 화천대유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전혀 언론에 접촉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2021년 9월 달에 화천대유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대장동 사건이 막 불거지고 나서 조금 지나서죠. 그때 이성문 인터뷰에도 김만배가 개입했다고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성문 대표는 최초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시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 연관성을 부인을 했다. 그리고 이성문은 이재명 시장을 모른다. 만약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었다면 대장동 사업은 민간 사업으로 계속 진행됐을 것이다. 이 김만배, 이재명과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해당 인터뷰 직전에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성문 대표를 시켜서 인터뷰를 할 건데, 자, 본인이 인터뷰 일정까지 다 잡죠. 할 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성문이 뭐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그 대장동 업자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나한테 알려달라. 그럼 내가 이성문한테 이야기를 해서 언론 인터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죠.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 한국일보, 김만배와 신앙님이 다녔던 그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게 2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2회에 걸쳐서 9월 19일 날 1회가 나오고, 한국일보 단독해서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다. 부정행위 한 적 없다. 그리고 국민정서법 위반은 수긍하지만 뭐 실정법이 아니니까 수익 제로, 위험 부담 감수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 대장동 업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과의 연결성을 차단하는 그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수사팀은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는 또 다른 언론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신속하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굉장히 길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는 김만배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면 해당 언론사와 기사를 쓴 기자들도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냥 정말 진실인 줄 알고 그 인터뷰를 기획을 하고 기사를 썼다면 그 사람들도 피해자죠. 그런데 김만배 씨 의지대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날짜나 이런 것에 타이밍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이 보도가 이뤄진 경위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대선 공작에 또 다른 언론인들이 연루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 아울러 이것이 초창기부터 김만배가 언론계 인맥을 동원해서 이재명과 대장동의 연결성을 끊으려고 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